자, 6월 13일이에요. 지금 스프링 부트로 계속해서 이제 DB 연동 페이지 만드는 과정을 보고 있는데요. 어, 데이터 목록 조회하고, 그 다음에 간단한 키워드 검색 붙이고, 페이지 번호 구현하고, 네, 거기까지 한 다음에 어제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교수가 속해 있는 학과를 검색 조건에 추가했었죠. 자, 요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검색 조건으로 들어왔는데 이 검색 조건으로 얘를 사용했을 때 얘를 사용했을 때 얘가 다른 테이블에 대한 참조 키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조 키라고 되어 있는 거는 여기에 있는 데이터가 반드시 부모 테이블, 디파트먼트 테이블의 값 중 하나여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검색 조건을 단순히 HTML 태그로 코딩을 해버리면은 디파트먼트 테이블에서 데이터가 바뀌면은 HTML 코드를 뜯어 고쳐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개발하는 거를 이제 확장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제 주니어 개발자일 때 그 저희 팀 제가 몸담고 있던 팀의 이제 부장님이 항상 그 강조하던 세 가지 단어가 있었거든요. 일단은 설계를 한 다음에 그 설계를 이제 팀 회의 때 리뷰를 해요, 각자. 그래가지고 그 설계가 이제 승인이 되면은 코딩을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때 꼭 이 세 가지 단어로 사람을 딴지를 걸어요. 성능, 안정성. 여기까지는 어떻게든 커버가 돼요. 성능이라는 거는 뭐 알고리즘 처리 효율이 좋냐 뭐 그런 거 따지는 건데 사실 성능에 대해서는 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결국은 이 성능이라는 거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구조에서 와요. 생각보다 알고리즘이 차지하는 성능 영향도가 없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설계에 따라서 시스템 성능이 좌지우지돼요. 근데 이거는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됐던 게 DBA가 따로 있었거든. 데이터베이스 전문가가 따로 있었기 때문에 DB 성능 쪽은 그 사람이 책임지는 거지 내가 책임질 게 없었어요. 안정성, 뭐 파라미터 같은 거 막 임의로 조작했을 때 프로그램이 깨질 수 있느냐, 뭐 해킹의 위험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런 것들도 따로 이제 책임을 져주는 보안검증팀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마지막이 확장성이야. 가정을 하는 거예요. 뭔가 하나가 수정사항이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한 군데만 고쳐서 될지 아니면은 별로 수정을 할 필요가 없을지 그것도 아니면 한 군데를 수정하는 걸로 인해서 여기저기 연쇄 폭발적으로 수정할 사항이 막 생기는지 보통 그런 걸 이제 사이드 이펙트라고 하거든요. 보통 여기서 깨져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직급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 강사가 있을 때 여기에 뭐 직급이 하나 더 늘어난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HTML 드롭다운 고쳐야 되는데요. 그럼 나가리 되는 거예요. 뭔가 하나를 고침으로 인해서 다른데 소스 코드를 손대야 된다라고 하면은 확장성이 없는 거야. 실무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안정성하고 확장성이 보장된다면 성능은 어느 정도 포기해도 돼요. 왜냐하면 성능은 돈으로 해결이 가능해. 하드웨어 스펙을 올리면 돼. 근데 안정성하고 확장성은 이건 순전히 개발자 실력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참조키가 걸려 있다면 이 데이터에 대한 처리는 반드시 부모 테이블의 조회 결과를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프로페셔널 컨트롤러에서 디파트먼트 데이터도 가져왔었죠. 그게 요 처리예요. 그럼 부모 테이블의 데이터를 가져왔다라는 거는 데이터가 많잖아요. 데이터가 많으면 그럼 선택지를 드롭다운으로 하는 거고, 적다면 라디오로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DB 테이블에 이렇게 인엄 데이터 타입으로 구조체 형식이라고 하는데 저장되어 있는 값이 이렇게 픽스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선택지가 4개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만약에 DB 구조를 변경할 일이 별로 없다라고 하면은 하드코딩으로 넣어도 돼요. DB 코드를 요거는 곧 죽어도 변경할 일이 없다라고 하면은 하드코딩으로 넣어도 돼요. 근데 이게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 강사 말고 뭔가 또 추가될 여지가 굉장히 자주 발생할 것 같다 라고 하면 이것도 사실 1대 N으로 자식 테이블 하나 빼야 돼요. 그러니까 직급을 관리하는 테이블이 하나 따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 직급에 대해서 참조키를 걸어줘야 되는 거죠. 사실 이 인엄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은 진짜 고정값, 성별에서 남자, 여자 내지는 메일링 리스트 가입, yes, no. 곧 죽어도 바뀔 일이 아닌 이상은 사실은 쓰면 안 되는 타입이에요. 여기서는 이런 데이터 타입도 설명을 해야 되니까 어거지로 쓴 거지. 만약에 스테이터스에 재직, 휴직, 퇴직 말고 뭐 파견, 뭐 교환교수 이런 게 또 추가돼야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DB 구조 바꿔야지. 그럼 이거랑 연관된 프로그램 소스 고쳐야지. 실무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지금 이 데이터 타입이 그렇게 올바른 건 아니라고요. 개발하면서 일단 성능 같은 경우는 이거는 개발 실력이 짬밥이 좀 많이 올라가야 돼요. 왜냐면 알고리즘 처리 효율 같은 것도 다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도 직접적으로 보안 검증이라는 절차를 한번 받아봐야 돼요. 이렇게 전문 보안 회사들이 있는데 약간 규모 큰 기업에서는 웹사이트 완성이 되면은 그 보안 전문 회사한테 우리 사이트 한번 해킹해봐 주세요라고 맡겨요. 그럼 걔네가 알려져 있는 각종 방법으로 해킹을 다 시도한 다음에 어떤 취약점에 약하다라고 보고서를 만들어줘요. 그럼 그거 보고 프로그램을 보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약간의 경험적인 일이 있어야 되는데 확장성은 초반에 자기가 만들 때 좀 꼼꼼하게 생각을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확장성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렇게 데이터가 뭔가 선택지가 있는 거다라고 하면은
1대 N 관계로 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그 상품과 카테고리 간의 관계.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그냥 이거는 절대 가지수가 바뀔 일이 없다. 그리고 이렇게 구조차 타입으로 걸었다. 지금 우리 시스 테이블처럼요. 그러면은 요 항목들을 환경 설정 파일 같은 데다 빼놓는 거죠. 1%라도 여기가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 항목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프로그램 코드가 바뀌면 안 돼. 자, 아까 그 환경 설정 파일 처리하던 거는 약간 즉흥적으로 해봤던 건데 생각보다 처리가 좀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빼버렸어요. 이 콘피그 파일에다가 이렇게 환경 설정 파일을 수동으로 읽어오는 메서드를 구현을 한 다음에 이거를 직접적으로 읽으면 안 되고 얘네를 또 빈지를 만들어서 빈지에 매핑을 시켜야 된대요. 직접 읽어오면은 또 그 과정에서 한글이 깨질 수 있어서 빈지까지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좀 번거로워져서 그냥 빼버렸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체크박스를 그냥 이렇게 하드 코딩으로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직급에 대해서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하드 코딩으로 넣었고요. 이런 하드 코딩을 안 하려면은 사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부분도 직급을 관리할 수 있는 직급 테이블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이제 포지션이라는 이름으로 가져왔어요. 지금 얘네들이 보면은 체크박스잖아요. 자, 이렇게 체크박스로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러면은 한 번에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죠. 밸류 2가 하나씩 빠졌네. 자, 이렇게 체크돼서 URL을 보면은 똑같은 이름으로 여러 개의 값이 전달된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컨트롤러에서는 얘를 어떻게 받느냐? 리퀘스트 파라미터 이름은 포지션이었죠. 하나도 선택 안 될 수 있으니까 required는 fails예요. 근데 여기는 값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링 배열로 받아요. 이게 꼭 체크박스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인풋 타입 텍스트임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똑같은 애들이 여러 개 있다. 그러면 걔네들이 다 배열로 넘어와요. 자, 그럼 요 값이 잘 넘어오는지만 한번 확인해 볼까요? 로그를 한번 찍어 볼게요. 이거는 잠깐 찍었다가 지울 거예요. SLF4J 걸고 로그.디버그 그 다음에 포지션에 대해서 포지션.join 쉼표로 묶어줄게요.
스트링 좀 조인이구나. 자, 근데 처음에 열렸을 때는 여기가 얘네가 지금 디폴트 밸류가 없으니까 얘가 널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디폴트 밸류는 빈 문자열로 걸어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페이지가 열렸는데 처음에는 파라미터가 아무것도 안 넘어왔을 테니까 빈 문자열을 배열로 변환하니까 배열의 원소는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이거를 여기서 로그로 찍으면 포지션은 당연히 아무것도 없겠죠. 그래서 포지션에 아무것도 없이 찍혔어요. 제가 여기서 두 개를 체크하고 넘겨볼게요. 자, 그러면 체크한 거 두 개가 이렇게 딸려 들어왔죠. 배열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로고로 찍은 건 잠깐 찍은 거니까 지우고. 아까 SLF 포즈에 걸었던 것도 이제 빼고요. 자, 체크박스에 대한 처리 조금 더 보완하면은 그 같은 이름의 인풋이 여러 개 있을 때 배열로 처리하고요. 체크된 항목이 없으면 빈 배열로 처리하기 위해서 디폴트 밸류를 빈 문자열로 지정해야 해요. 안 그러면은 디폴트 밸류가 없으면은 이 포지션이 초기 값이 널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얘를 갖고 뭐 하려고 그러면 널 체크를 if 문으로 계속 다 해줘야 돼. 더 귀찮아져요. 자, 그럼 이제 이 선택한 값을 뷰한테 또 보낼게요. 모델점 add attribute 포지션이라는 이름으로 선택된 거를 보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아까 교수하고 조교수를 선택을 해서 넘겼잖아요. 그러면 뷰 쪽으로 가면 교수와 조교수라는 게 선택된 상태로 지금 컨트롤러로부터 넘어왔어요. 그럼 얘는 이 선택된 배열에 교수라는 단어가 들어있으면 체크가 돼야 돼. 얘는 선택된 이 배열 안에 부교수라는 단어가 있으면 체크가 돼야 되는데 없으니까 체크가 안 돼야 돼. 즉 반려 속성에서 명시하는 게 이 배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검사해야 돼요. 자, 타임리프 기능 중에요. th 체키드. 그럼 이건 체크 여부를 결정을 해요. 요 조건식이 true가 되면은 체크가 돼주는 기능이에요. 샵 arrays contains. 첫 번째 파라미터는 배열. 두 번째 파라미터는 검사할 값. 그러면 컨트롤러부터 받은 배열이 이거죠. 앞에 있는 거는 컨트롤러로 받은 모델에 포함된
배열이에요. 이 배열 안에 교수라는 값이 들어있으면 얘가 true가 돼요. 그러면 체크가 되는 거죠. 나머지들도 이렇게 넣어주면 되죠. 교수, 조교수, 전임 강사. 자, 그러면 이제 교수 관리로 다시 왔을 때 체크하고 검색을 누르면 페이지가 넘어갔고요. 여기 체크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자, 일단은 여기까지 먼저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DB에 넣으면은 어떤 연산자가 가장 어울릴까? 직급이 교수, 조교수, 전임 강사 중에 하나 걸려야 돼. 5월도 돼요. 근데 좀 더 마이바티스에서 코딩하기 쉬운 거는 인이에요. 5호 연산자면은 이걸 배열로 묶어야 되기 때문에 반복 돌려야 되거든요. 마이바티스에서 반복문 돌릴 수는 있는데 코드가 되게 귀찮아져요. 자, 여기까지 잠깐 정리해서 배포할게요. 잠깐만요. 자, 검색 결과에서 이제 교수, 뭐 조교수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면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 교수만 해볼까요? 교수 체크박스에서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하면은 교수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나올 거고요. 부교수를 같이 체크하면은 부교수와 교수가 같이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그 체크박스에 있는 값을 이제 포지션이라고 하는 문자열 배열로 받았잖아요. 그럼 이거를 서비스를 거쳐서 매퍼한테 던져줘야 돼요. 그럼 일단 첫 번째로 매퍼에 자, 어저께는 셀렉트절에 맞춘 필드가 dname이라고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서 약간 DB 구조랑 좀 다르게 생기는 것들이 파생이 돼요. 여기에 있는 이 포지션은 단순 문자열 값이고요. 인설트 할 때나 아니면은 업데이트 할 때, 그때도 써야 되니까 별도로 배열로 처리하기 위한 필드를 하나 넣었어요. 원래 네이밍 규칙이면은 얘는 단건 데이터니까 포지션이고 얘는 배열이니까 포지션 쓰라고 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하면 또 오타 장난 아닐 것 같아서 포지션 어레이라고 넣었어요. 이름. 자, 포지션 어레이. 배열을 만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컨트롤러로 가서 아까 그 포지션 배열을 반복문 돌면서 아니 반복문이에요. 배열에 담아서 서비스한테 보내면은 이게 서비스를 타고 매퍼한테까지 가겠죠. 자, 그럼 이제 매퍼에서 받아서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에요. 셀렉트절을 수행하고 이너 조인까지 수행을 했어요. 자, 이제 여기서 체크박스 배열이 널이 아니고 그 다음에 배열의 길이가 0보다 클 때. 자, if문 조건 걸었죠? 자, 그러면 and position in 연산자는
포지션 인 한 다음에 괄호 열고 여기다가 값들을 이렇게 나열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중에 하나 걸리면 참이 되는 거죠. 포지션 어레이를 가지고 반복을 돌 겁니다. 포이치. 자, 컬렉션은 포지션 어레이예요. 그러니까 배열을 반복문의 조건으로 걸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배열의 원소를 아이템이라는 이름으로 받아요. 얘는 인덱스 변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i라고 지칭하던 개예요. 자, 이 반복이 진행되는 동안 괄호를 열고 사이사이에 쉼표 찍고 그 다음에 괄호를 닫아요. 그러면 괄호 열고 그 사이에 아이템들을 놓고 사이사이에 쉼표를 찍는 거예요. 요 반복문이 다 처리되고 나면은 괄호 열고 교수 쉼표 열고 쉼표 닫으니까 그 다음에 사이사이에 쉼표 걸었죠? 그 다음 부교수 이렇게 해서 배열의 원소 탐색이 끝나면 마지막에 괄호로 닫겠죠. 다운표는 마이바티스가 자동으로 넣어주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수행된 SQL문을 보면은 여기에 포지션 인이라고 들어간 다음에 괄호 안에 문자열 값들이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여기 이렇게 띄어쓰기 많이 들어가 있는 거는 매퍼 코딩할 때 제가 코드 좀 이쁘게 넣겠다고 여기 이런 식으로 띄어쓰기를 좀 많이 걸어놔서 그래요. 요거 다 없애면은 출력되는 SQL문이 띄어쓰기 없이 처리가 되는데 그렇게 하면 코드 알아보는 게 좀 힘들 거예요. 자, 목록 조회에서 검색 조건 추가됐으니까 카운트 할 때도 검색 조건 동일하게 넣어줘야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이렇게 데이터가 처리가 될 거예요. 자, 요거까지 해서 파일 보냈으니까 여기까지 완성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할게요. 자, 교수하고 조교수를 선택해서 검색했더니 검색 결과가 2페이지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클릭했을 때도 이 검색 결과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또 페이지 구현의 파라미터를 상태 유지를 해줘야겠죠.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같은 이름으로 파라미터가 전달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이제 개수를 파악해갖고 계속해서 거기에 넣어줘야 되느냐? 그거 말고 조금 더 간단한 방법이 이거는 스프링 부트 자체 기능인데 자, 제가 쿼리 스트링 파라미터를 강제로 이렇게 바꿔볼게요. 포지션이라는 하나의 값에 여러 개 값을 쉼표로 구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컨트롤러는 이거를 배열로 받죠. 그러면 스프링이 알아서 쉼표 단위로 끊어요. 그냥 지가 자동으로 쉼표 단위로 끊어요. 그래서 얘를 엔터를 딱 치고 URL을 직접 치면은 4개가 다 체크돼 있죠. 배열로 들어왔다는 거죠. 이거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스프링에서 되게 마음에 드는 기능이에요. 왜냐면 다른 백엔드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걸 쉼표 단위로 내가 직접 스플릿을 해줬어야 됐는데 지금 그게 돼서 되게 마음에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파라미터가 들어오면 컨트롤러는 이걸 배열로 받았으니까 교수, 쉼표, 조교수, 쉼표 이런 식으로 배열로 만든단 말이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뷰에서 파라미터 걸 때는 포지션은 한 다음에 쉼표로 끊어서 하나의 문자열로 엮어주면 돼요. 자, 뷰에서 그 처리를 해주려면 자, 잠깐 줄바꿈 좀 할게요. 네. 포지션이라는 이름으로 파라미터를 넘기는데
자, 샵으로 시작하는 거는 이 뷰 템플릿 엔진이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유틸리티 함수들이에요. strings.array join, 배열을 조인시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파라미터로 배열을 넘겨주고요. 두 번째 파라미터로 구분자를 넘겨주면은 배열의 원소를 쉼표 단위로 묶어서 문자열로 만들어줘요. 이 방식대로 링크를 여러 군데 걸어주면은 지금 이렇게 체크박스를 걸었을 때 URL로는 인코딩 되는구나. 확대해서. 자, URL로는 포지션 이퀄 교수, 엔드 포지션 이퀄 부교수, 엔드 포지션 이퀄 조교수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컨트롤러를 거쳐서 뷰에서 여기 출력될 때는 자, 맨 밑에 페이지 번호 출력된 거 봅시다. 인코딩이 돼 있을 거예요. 자, 포지션 이퀄 값, 쉼표, 또 값, 쉼표 이런 식으로 하나로 묶어준다는 거죠. 요 처리까지 하면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요거 하나만, 이제 요거 하나만 넣으면 끝나요. 이거는 뭐 따로 압축 파일 따로 보내드리기는 좀 많으니까 양이 얼마 없으니까 이미지 하나만 떠서 보낼게요. 자, 코드가 이제 전체적으로 되게 길잖아요. 그래서 제가 변경된 그 전체 코드를 다 뿌리기에는 매번 스크롤량이 너무 많아서 이제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추려서 보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정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형광펜으로 강조를 하면서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조심하실 게 형광펜으로 칠했다고 이것만 보시면 안 돼요.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면서 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 포지션과 이 포지션의 차이가 뭔지, 앞에 있는 이 포지션은 쿼리 스트링 파라미터 이름이고요. 뒤에 있는 이 포지션은 컨트롤러한테 받은 배열 이름이고요. 같은 게 아니에요, 이 포지션 두 개가. 이런 맥락들을 잘 파악하면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자, 얘는 04번 index.html.png라는 파일로 마지막 폴더 안에 같이 복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